페이지로는 137페이지입니다. 137페이지고 필기는 138페이지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필기해 주시면 되고요. 한 가지 공지를 하나만 하자면 저번에 한번 말했었는데 학교별로 이제 반이 좀 나눠지고 하는 거는 2월 25일부터 학교별로 좀 나눠서 진행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진도를 조금 서둘러야 되거든요.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한두 주 정도가 빨라진 거라서 진도를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합시다. 보세요. 항상 시작은 이렇게 시작했었잖아. 오케이? 문법이라는 걸로 시작했었는데, 자,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원래 문법이 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었죠.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문장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문법이라는 건 결국 문장을 만드는 방법, 그게 문법인 거죠. 그럼 문장이 뭐냐라는 질문에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동사, 이게 제일 중요하죠. 문법은 동사의 의미를 완성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완성하면 그게 문장이 돼요. 그런데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뭐니 해도 동사의 왼쪽에 뭐가 나온다? 주어가 나온다.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 것이 영어에서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구조다라고 이야기되는 거죠. 원래 우리가 여기까지 한 다음에 어떤 이야기 했었냐면 이쪽으로 퍼져나갔었죠. 동사가 담당하는 문법이 쫙 이렇게 있어. 그래서 준동사가 쫙 있고 접속사가 쫙 있어. 막 이런 이야기들을 쭉쭉쭉 펼쳐나갔었는데 오늘은 어떤 얘기 할 거냐면 오늘은 그냥 여기서 시작을 해보죠.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은. 질문합시다.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가 뭡니까? 그렇지. 주어 자리에는 명사가 들어가요. 이렇게. 동사 자리엔 뭐가 들어갑니까? 동사 자리에는 당연히 동사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럼 이런 거네. 결국에 명사 하나, 동사 하나가 있으면 하나의 문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네요. 맞죠? 우리 일형식 문장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명사 하나, 동사 하나만 있으면 문장이 완성돼요.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명사 그리고 동사만으로 문장을 완성하기에는 뭔가 좀 허전하다. 허전하니까 뭐 하자? 이 명사와 동사라고 하는 애들을 허전하니까 얘네들을 수식해주자. 수식해주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식어라는 게 필요합니다. 수식어.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바로 수식어입니다. 이 수식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면 영어에서 말하는 수식어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두 가지냐? 첫 번째는 형용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용사라는 것도 있고 부사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봐. 이 형용사랑 부사라는 걸 보면 이 자체가 문제야. 아예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주황색이야. 주황색. 자, 형용사, 부사. 아예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너 여기다가 형용사를 쓸 거니? 아니면 부사를 쓸 거니? 사실 너희한테 형용사나 부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형용사를 쓸 거냐? 아니면 부사를 쓸 거냐? 라는 형태의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그럼 잠깐만. 보기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잖아. 형용사를 쓸 거니 부사를 쓸 거니 이렇게 나온다는 거잖아. 그럼 문제 풀이 방법도. 답은 어떻게 씁니까? 내가 정답은 어떻게 고르면 되나요? 주황색이야. 정답 어떻게 고릅니까? 이렇게 고르세요. 너 누구 수식해?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누굴 수식하냐? 누굴 수식하냐? 정답은 이미 나와 있죠.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고요. 부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를 수식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물론 부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 형용사, 또 다른 부사, 문장 전체 이렇게 수식하지.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동사를 수식한다. 이렇게 해두시면 정답 찾는 데 좀 빠르게 해결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말하니까 뭔 소리야 라고 생각이 들 텐데 자, 이렇게 합시다. 문제가 출제되는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형용사, 부사는 패턴이 거의 정해져 있어. 이렇게 푸는 거야. 첫 번째는 이렇게 나옵니다. 명사, 동사. 그 다음에 야, 너 여기다가 형용사를 쓸 거니 아니면 부사를 쓸 거니?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형용사나 부사냐? 그럼 문제 푸는 방법 뭐라고요? 방금 말했잖아요. 형용사라고 하는 것을 누구 수식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합니다. 부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를 수식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설명이냐? 이렇게 문제가 출제된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뭔 소리냐? 예문 하나만 들어볼게. 자, she, 그녀가 looks, she looks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beautiful 또는 beautiful
beautifully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그녀가 아름다운 거야? 그녀가 보이는 것이 아름다운 거야? 그 여자가 아름다운 거죠. 오케이? 누구에 대한 설명입니까? 보여지는 상황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아름다운 거라고요. 맞아요? 그럼 누구? 명사에 대한 설명이 된다. 그럼 정답 뭐가 됩니까? 당연히 beautiful 이라는 형용사를 써야 된다는 거죠. 됐어요? 누구 수식하니? 명사에 대한 설명이니? 동사에 대한 설명이니? 이렇게.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된다. 됐어요? 오케이? 그런데 한 가지 패턴이 더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또 하나, 두 번째. 두 번째는 또 하나 패턴이 있는데 어떻게 나오냐? 야, 명사, 동사, 다시 한번 명사를 쓴 다음에 이 뒤에다가 형용사를 쓸 거니 아니면 부사를 쓸 거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형용사냐 부사냐? 똑같아. 문제풀이 방법은 동일합니다. 너 명사 수식하니 형용사를 쓰시면 돼요. 너 동사 수식하니 부사를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요것도 다시 한번 또 보여줄게. 예문 보여줄게. 자, 봐봐. 그가 drew pictures. 그가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 뒤에다가 diligent라고 하는 형용사를 쓸 거냐 아니면 diligently라고 하는 부사를 쓸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가 그림을 그리는 행위가 부지런한 거야 아니면 그림이 부지런한 거야? 부지런한 그림 이상하잖아. 부지런한 그림. 그지? 그림을 그리는 행위가 부지런하다. 그럼 얘는 누구에 대한 설명이다? drew. 동사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된다? diligently 이렇게 내려가는 거다. 됐어요? 오케이? 생각보다 간단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원리만 기억하시면 돼. 명사 수식이니 동사 수식이니 이렇게만 풀이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야. 이게 거의 전부예요. 형용사를 쓸 거니 부사를 쓸 거니. 물론 그 나오는 그 나오는 자리나 이런 게 조금 이제 뭐 이게 그거였어? 라고 헷갈리게 만드는 정도지 기본 패턴은 딱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별로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럼 봐봐.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건 형용사 그리고 부사의 공통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럼 뭘 해야 돼? 개별적인 것들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첫 번째. 뭐부터? 우리 형용사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형용사부터 이야기합시다. 형용사는 영어로 adjective라고 부릅니다. 얘는 영어 안 써도 돼. 그냥 잘난 척하려고 쓰는 거야 그냥. 자, 형용사인데 형용사는 공부하는 방법도 되게 단순하고 간단하거든요. 중학교 때나 아니면 문법 특강 같은 거 들었을 때 형용사 되게 막 복잡하게 막 외울 거 되게 많고 막 이렇게 배운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근데 실제로 고등 과정에서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딱 필요한 부분만, 그러니까 딱 필요한 것만 이야기할게요. 간단하게. 형용사는 딱 이렇게 합시다. 형용사는 명사, 수식. 이걸로 시작합시다. 형용사는 명사, 수식이다. 요거로 해결할게요. 자, 그럼 봐봐. 명사랑 관련되는 이야기의 갈래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수식이라는 말에 관련되는 갈래가 하나 있는 거예요. 두 갈래를 나눠서 공부를 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명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도록 하죠. 자, 명사에 대한 이야기를 어머나 이런 맙소사. 이거 산산조각 났다. 자, 해볼게요. 이 명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 건데 질문합시다. 은혁, 명사는 종류가 두 가지예요. 명사 자체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야, 이 썩을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거지, 그지야. 명사를 어떻게 대명사로 나눠? 대명사 이게 따로 있는 거지. 명사 자체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예전 어떻게?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명사는 두 가지로 나누는 거야. 어떻게? 첫 번째, 셀 수 있는 명사가 있고요. 보통 이걸 가산명사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셀 수 없는 명사가 있죠. 셀 수 없는 명사를 산수가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불가산명사 이렇게 불러주곤 합니다. 이름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 어쨌거나 셀 수 있는 명사랑 셀 수 없는 명사가 있는데 셀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린 이걸 수를 따진다라고 말을 하고요. 셀 수 없다라고 하면 우린 이것을 양을 따진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수와 양 두 가지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셀 수 있어. 셀 수 있는 명사에 대해서 많은 뭘 써야 됩니까? 셀 수 있는 것에 많은? 그치.
이거 뭘 쓰면 돼? many 쓰면 되죠. many 쓰면 돼요. many. 그럼 셀 수 없는 것에 대한 많은은 뭘 씁니까? many 반대로 much 쓰면 되지. 이 much 이렇게 many와 much 이렇게 너무 단순한 거죠. many의 동의어가 뭐 있습니까? many의 동의어. many 동의어? 들어봤을 텐데 이게 a number of라는 표현이 있어요. a number of 라고 하는 것이 many와 동의어입니다. 그럼 much랑 동의어도 있겠네요. 어떤 거?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a great deal of. great라는 단어를 써도 되고요. good이라는 단어를 써도 됩니다. 어쨌거나 deal of 라는 표현을 써줍니다. 이렇게. 괜찮죠? 요거는 많다라는 거야. 많다라는 거니까 많은 거 말고 조금, 약간 셀 수 있는 명사에 대해서 약간 뭘 씁니까? 셀 수 있는 거에 대해서 few를 씁니다. few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a few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few와 a few 두 개를 나눠줘요. 얘는 셀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셀 수 없는 것에 대한 약간은 뭘 써요? 그렇죠. 맞아요. little 이란 단어를 쓰고요. little이 있으니까 a little 이렇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little과 a little. 근데 얘네들은 지금 보면 그 셀 수 있는 명사인지 셀 수 없는 명사인지를 구분해서 사용한 거잖아. 그죠? 근데 구분하지 말고 두 가지를 구분하지 말고 그냥 셀 수 있건 셀 수 없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도 있어요. 같이 쓸 수 있는 거. 그게 많은 a lot of. a lot of라는 표현은 셀 수 있건 없건 둘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a lot of랑 동의어가 되는 것이 바로 lots of라는 표현이 있는 거죠. a lot of, lots of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그 많다, 많은 이란 의미가 되는 거잖아. 근데 셀 수 있는 명사건 셀 수 없는 명사건 약간 둘 다 쓸 수 있는 약간을 뭘 쓰냐면 바로 some 이란 표현을 씁니다. 근데 some 이란 표현이 나오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any 라는 표현도 같이 들어가죠. some과 any 이렇게. 근데 여기는 좀 관심을 가져야 돼. 왜냐하면 some과 any는 동의어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some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문에 보통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any라고 하는 것은 부정문과 의문문에 일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되셨죠? 근데 잠깐만. 한 가지만 추가. any라고 하는 표현은 원래 부정문과 의문문에 사용하는 건데 얘를 긍정문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얘를 긍정문에 사용하면 의미가 약간 달라지거든. 그래서 그 어떤 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그런 거 있잖아. 그 우리 샘송에서 갤럭시 만들기 전에 만들었던 핸드폰 이름 뭡니까? 애니콜. 애니콜 만들었죠. 그러면 이제 삼성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애니콜을 만든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그 언제건, 그 어느 때건 잘 터져요. 그래서 애니콜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그 너희 부모님 그 자동차 보험 있거든요. 자동차 보험 이름 뭐야? 애니컬. 이런 자동차 보험 이름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건 어느 때건 자동차랑 관련되는 건 다 해결해 줄게. 뭐 이런 식의 의미로 이제 애니라는 단어를 써주는 겁니다. 긍정문에서는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됐죠. 그런데 잠깐만 여기에 요걸 많이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number of라는 표현에 대해서 약간 혼동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건 좀 정리합시다. 자, 봐봐. number of라는 표현이 있는데 number of랑 조금 비슷하게 생긴 애가 있어요. 이게 많이 헷갈리던데 얘랑 비슷하게 생긴 애가 누구야? 바로 the number of죠. number of랑 the number of랑 이렇게 있는데 질문. number of는 뭐야? 뭐야? 여기 many랑 동의어 아니에요. 그래서 number of는 그냥 many와 동의어야.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다 보니까 many 뒤에는 주한 many 뒤에는 뭘 써야 돼? many 뒤에는 단수가 나올까요? 복수가 나올까요? 당연히 복수가 나와야지. many잖아. many. 여러 개라는 뜻이니까. 주한 됐어요? 오케이. 그럼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 반드시 복수 명사가 나오게 되는 거야. 아니 복수 명사가 나왔으니까 그 뒤에는 또 반드시 뭘 쓰게 돼요? 당연히 복수형 동사를 쓰게 되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런데 생각해봐. the number of는 뭡니까? the number of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뒤에 거에 앞에 거라고 해서 뭐뭐의 수란 뜻이. 뭐뭐의 수. 그럼 뭐가 중요해지는 거야? 얘가 중요한 거야. the number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해지는 거야. 자 그럼 생각해봐라. 뭐뭐의 수잖아.
질문. the number of 뒤에 나오는 명사는 단수를 써야 됩니까? 복수를 써야 됩니까? 당연히 복수를 써야 돼요. 왜? 숫자를 셌잖아. 숫자를 셌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개란 뜻인 거잖아. 셀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는 뭘 씁니까? 자연스럽게 복수 명사를 사용하는 것이 맞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복수 명사의 숫자란 말이야. 이렇게 되면 그 복수 명사가 중요한 거야? 아니면 그 넘버가 중요한 거야?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야? 얘가 중요하니까 이 뒤에다 뭘 쓴다? 이 뒤에다가는 단수형 동사를 이렇게 써줘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요거는 이제 수일치 부분에서 가끔 물어보는 거니까 꼭 알아두실 필요는 있어요. 뭐 그럼 됐나요? 다 된 거 같은데 잠깐만. 요 얘기 좀 하나만 해볼까요? 요거 few랑 a few, little과 a little. 요거를 지금은 셀 수 있냐, 셀 수 없냐로 구분을 했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분류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분류하지 말고 분류를 좀 바꿔보자. 어떻게 분류를 바꿔볼 거냐면 few 그리고 little 그리고 a few와 a little 이렇게 분류를 해보자고요. 셀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관사를 썼냐 안 썼냐를 가지고 분류를 한번 해보자고. 그럼 뭔 차이냐? 이렇게 기억하면 되게 편해요. 얘는 관사가 없죠. 관사가 없으니까 의미가 뭐야? 거의 없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관사가 없으니까 거의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관사가 있잖아. 관사가 있으니까 약간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약간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건 너희가 문법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나중에 독해하거나 내용 파악을 할 때 꽤나 써먹을 만하죠. 왜냐하면 생각해봐. 나는 친구가 I have few friends 와 I have a few friends 이렇게 하는 건 사뭇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너희가 내용 파악을 할 때도 그러니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판단했을 때 관사가 붙었냐 안 붙었냐에 따라서 내용의 방향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오케이? 그때 써먹기 위해서라도 요거는 관사가 있으니까 약간 있는 거구나. 관사가 없으니까 거의 없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이렇게. 그럼 이제 명사랑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가 명사랑 관련된 이야기들이야. 괜찮죠? 오케이? 그럼 두 번째로 수식이라는 말과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를 해보자. 자, 여기 수식 이쪽으로 와볼게. 수식. 기본적으로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보죠. 준혁. 명사가 잠깐만.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죠?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재민.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 알아둬야 돼. 혹시 이거 지금 기억 잘 안 나는 사람들은 우리가 첫날 했던 거 있잖아요. 맨 첫 시간에 했던 거. 품사, 문장성문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런 게 있었단다. 그러니까 품사랑 문장성문 있었거든요. 기억나요? 그래서 그때 형용사는 주성분이 되기도 하고 보조성분이 되기도 하고 왜 주성분이 되냐면 이게 보호자리 되니까 이런 게 있었거든. 혹시 기억 안 나면 반드시 복습하셔야 됩니다. 앞에 반대 보세요.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직접적으로 수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간접적으로 수식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수식과 간접 수식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자, 우리 직접 수식하는 것을 한정적 용법이라 부르고요. 간접 수식하는 것을 서술적 용법이라 부릅니다. 이렇게. 난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봐봐. 이렇다는 거야. Look at the cute cat. Look at the cute cat. 이런 문장이 있고요. The cat is cute.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잘 봐봐라. 이 cute라는 단어가 귀여운 고양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cute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더 cat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다고요. 직접 수식하고 여기서는 보어 자리에서 설명을 하고. 됐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다시. 서술적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보어 자리에 사용된다는 거죠. 보어 자리.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형용사들은 이렇게 쓰여요. 뭐 직접 수식하기도 하고 간접 수식하기도 하고 두 가지가 다 돼요. 그리고 두 가지가 다 되면서 의미도 바뀌지 않죠. 귀여운 고양이, 고양이는 귀여워. 귀엽다라는 의미가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부분의 형용사들은 직접 수식과 간접 수식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둘 다 됩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수식할 수는 있지만 간접적으로는 수식할 수 없는 형용사도 있다는 뜻이에요. 즉 보어 자리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형용사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애가 only라는 단어거든요. only는 형용사잖아. 오케이? He is the only son. only son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he is only. 그는 유일이야.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죠. 오케이? 이런 애들도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직접 수식은 안 되는데 간접 수식만 되는 형용사들도 존재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직접 수식과 간접 수식 둘 다 되는데 직접 수식할 때랑 간접 수식할 때랑 의미가 달라지는 애들도 있어요. 뜻이 달라지는 애들도 있어요. 그럼 총 4개의 카테고리가 만들어지거든요. 가장 좋은 건 뭐야? 제일 좋은 건 이 4가지를 다 외우는 거야. 다 외우면 돼.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린 뭐만 하면 돼? 시험에 나오는 것만 외우면 돼.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 딱 한 가지 나옵니다. 여기. 딱 여기만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명사를 직접 수식하지는 못하고 보어 자리에만 나오는 형용사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걔네들만 외우면 돼요. 근데 얘네들 외울 때도 어느 정도의 규칙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암기하기도 좀 편해요. 어떤 규칙성이 있는가? 얘네들은 전부 다 A로 시작하는 형용사입니다. A로 시작하는 형용사. 현지 A로 시작하는 형용사 뭐 있어요? 그렇지. alike. alike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잠깐만,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alike는 유사한, 비슷한 이런 뜻이잖아. They, the twin, 그 쌍둥이잖아요. The twins, 그 쌍둥이들은 are alike. 걔는 되게 비슷해. 일란성 쌍둥이인가 봐. 되게 비슷해. 이렇게요. 근데 look at that alike twins.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됐어요? alike twins 이렇게는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요건 괜찮은데 비동사 뒤에 보호 자리는 괜찮은데 명사 직접 수식은 안 된다라는 거죠. 또 뭐 있죠? 현지 뭐 있어요 또? alive. 오케이? alive. 또 없어요? sleep. asleep 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 있고요. 또 뭐 있어요? 욕한 거야? ashamed. ashamed 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 뭐 있어요? awake 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 뭐 있어요? alone. alone 이것도 있어요. 오케이? 또 afraid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딱 이 정도 기억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전부 다 A로 시작하는 형용사들. A로 시작하는 형용사들. 그러니까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돼요. 아, 이렇게 A로 시작하는 형용사들은 뒤에다가 명사를 바로 쓸 수 없겠구나. 이 뒤에 바로 명사가 나오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괜찮죠? 이렇게 요거 빨간색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 정도 이제 문법에서도 다룰 수 있는 거니까 따로 암기하시면 되고요. 요 부분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한정적 용법으로 썼을 때랑 서술적 용법으로 썼을 때랑 둘 다 문법적으로는 괜찮은데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얘네들이 시험에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시험 어떻게 내겠어요, 얘네들 가지고. 근데 독해할 때는 좀 이렇게 혼동하지 않게 알아두실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얘는 적어드릴게요. 둘 다 돼. 둘 다 되는데 의미가 달라진 애들이 있어, 명호야. 그치? 딴 생각 그만하시고. 첫 번째, late란 단어 있거든요. late. 우리가 알고 있는 late는 무슨 뜻입니까? 늦은. 이런 의미가 있죠, 늦은. 근데 생각해봐. He is late. 이렇게 말하면 그는 늦었어. 이렇게 되거든요. is late. 즉 다시 말해서 비동사 뒤 보어 자리에 나왔을 때는 늦은 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the man, 그 남자 있잖아. 그 남자 in the photo.
그 사진 속의 그 남자 있잖아. 사진 속의 그 남자는 is my late father. 나의 late father야. 나의 늦은 아빠야? 이상하잖아. 그죠? 여기서 이렇게 late father, 직접적으로 수식을 했을 때에는 고인이 된. 즉, 돌아가신이라는 의미가 돼요. 돌아가신. 사진 속의 그 남자는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야. 이렇게. 요건 이제 독해할 때 자칫 이상해질 수도 있으니까 이건 의미를 좀 정확히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그죠? 이렇게. 또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 certain이라는 단어 있거든요. certain. certain이라는 단어는 봐봐. A certain man came to see you. 어떤 남자가 너를 만나러 왔어. 어떤 이라는 의미입니다. certain man 이라고 하면 어떤 이런 의미가 돼요. 근데 비동사 뒤에 있으면 I am certain. 무슨 뜻이야? I am certain. 나는 확신합니다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얘는 확실한 이라는 의미가 돼요. 자칫 의미가 사뭇 달라질 수 있겠죠? 혼동할 수도 있겠죠? 조심하세요. 근데 이건 독해할 때 써먹으면 되는 거야. 문제로 출제된다기보다는. 됐죠? 여기까지가 형용사입니다.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요 정도만 알아도 돼. 고등 과정에서 요 정도까지만 알아도 대부분의 문제들은 거의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건 안 적어도 돼. 지금 하는 거 적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여기에 펜이 있어요. 없네. 펜 한 자루가 있다 쳐봐. 이 펜 한 자루가 있어. 질문. 이 펜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하나 딴 생각 그만하고 이 펜을 설명하기 위해서 형용사 써봐. 뭐 쓸까요? 수식하는 말. 형용사 뭐 쓸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창의력들이 없어서야. 사랑 뭐 쓸 수 있어요? 아 그냥 펜이야? 생명이야? 색깔 보이잖아. 오케이. 색깔을 말할 수 있죠. 또 뭐 말할 수 있어요? 얇잖아. 얇은. 또 뭐? 캡슐 한 개잖아. 한 개의. 보니까 손때도 좀 탄 것 같네. 낡은. 잠깐만.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잘 생각해봐. 이 하나의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색깔을 말하기도 하고요. 수량을 말하기도 하고요. 재질을 말하기도 하고요. 모양을 말하기도 하고요. 신구를 말하기도 하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의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형용사가 나오는 건 괜찮아요. 거기까지는 허용을 합니다. 여러 개여도 돼요. 내가 여기 하얀색 펜이야 라고 하는 순간 얇다는 말은 하면 안 돼? 뭐야 또라이도 아니고. 그건 괜찮잖아. 그지? 여러 개의 형용사가 나올 수 있어요. 괜찮아. 그런데 단 이게 주머니가 여러 개인 거야. 각각의 주머니가 있는데 각각의 주머니에서 하나씩만 나와야 돼요. 하얀색이면서 까만색일 수 없어요. 얇으면서 두꺼울 수 없죠. 오케이? 그러니까 새 것이면서 헌 것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마다 하나씩만 나와야 된다라는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학교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형용사의 어순을 외우라 그러거든요. 형용사의 어순을 막 외우라 그래. 막 이렇게 수량 형용사, 성상 형용사 막 이런 거 외우라고 하거든요.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그건 죽었다 깨어나 나오지 않아요. 그 어떤 학교에서도 그딴 문제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몰라도 돼. 중학교 때 그냥 외우라고 했던 거야. 몰라도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잖아. 생각해보면 미국 사람들이 실제로 친구한테 나 펜을 하나 새로 샀어. 이 펜 자랑하면서 하나에 하얀색에 얇은 잠깐만 얇은이 먼저 나와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합니까? 사람들이? 어떤 또라이가 그런 말을 해.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러니까 몰라도 됩니다. 그냥 형용사의 순서가 정해져 있긴 하겠구나. 그냥 이 정도로만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냥 그런 정도다. 지우개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형용사는 여기까지. 이 정도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흐름을 잡아야 돼. 전반적인 흐름을 잡아서 표어로 명사 수식이라는 큰 덩어리 안에서 명사랑 관련되는 덩어리들이 쭈루룩 있는 것이고 수식이라는 말과 관련된 덩어리들이 쭈루룩 있는 거야. 그 와중에 흐름을 잡아 놓으시고 암기해야 될 부분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색깔로 구분한 건데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 기억하시고 요거는 반드시 암기하시고 요 정도면 형용사는 끝이야. 더 할 이야기는 없어요. 됐죠? 그럼 형용사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으니까 두 번째 뭐 하면 돼? 당연히 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부사. 그런데 부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 이름이 adverb가 되거든요. 요 안에 verb라는 동사라는 표현도 들어가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동사 수식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부사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려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부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사, 형용사, 또 다른 부사, 그리고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것. 이게 부사입니다. 동사, 형용사, 또 다른 부사, 문장 전체에 대한 수식. 이게 부사예요. 그냥 부사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이것저것 다 하거든. 막 다 수식해. 이렇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먼저 어떤 얘기를 먼저 할 거냐면 첫 번째, 부사랑 관련해서는 걔 어떻게 생겼냐? 부사. 어떻게 생겼니? 첫 번째, 형태. 부사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해야 돼. 부사 뭐 어떻게 생겨? 어떻게 생겨?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형용사 뒤에다가 ly를 붙이면 부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죠. 형용사 뒤에다가 ly 붙여서 부사가 되는 거. 그럼 ly를 붙이면 무조건 다 부사가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야. 형용사 뒤에다가 ly 붙이면 부사가 돼요. 오케이? 예를 들어 beautiful, beautifully, diligent, diligently 이런 식으로 부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 데나 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명사,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 뒤에다가 ly를 붙이면 얘는 형용사가 됩니다. love, lovely, friend, friendly 이렇게 이제 뭐 아무 때나 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설명했더니 이제 창의력이 많은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friend, friendly 형용사, friendlyly 뭐 이런. 아니야, 안 돼. 그런 거 하지 마.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이쪽인데 형용사 뒤에다가 ly를 붙여서 부사가 되는 거 이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뭐 많아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근데 우린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혹시 high라는 단어 알아요? high? 준우. high 품사가 뭐야? 높은 산, 한라산 갔다 왔는데 힘들더라. 미안해요. 그 높은 산 어떻게 말해요? high mountain 이렇게 말하죠. high mountain 형용사죠. 근데 그 새가 엄청 높이 날아. 어떻게 말합니까? The bird flies high, fly high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럼 부사가 되기도 하죠. 무슨 말이냐? high란 단어는 형용사도 존재하고요, 부사도 존재합니다. 그 high란 단어 안에 형용사랑 부사가 다 있어요. 한 단어가 하나의 품사만을 갖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개의 품사가 될 수 있잖아, 그죠? 그런데 이미 부사가 있어.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요 high라는 단어에다가 굳이 내가 또 ly를 붙여가지고 또 다른 부사를 이렇게 만들어낸 거야. highly라는 단어를 만들었어. 그러면 생각해봐. highly라는 단어는 high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뜻일까요? 다른 뜻일까요? 당연히 다른 뜻이겠지. 같은 뜻인 모두로 만들었겠어. 바보같이. 그지? 그럼 뭐? highly라고 하는 단어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기존의 요 형용사 부사와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고요. 그래서 highly가 뭔 뜻입니까? 희수 뭔 뜻이야? 높게가 이거라니까. 얘는 요거 은근히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29번 문제에 은근히 나온 적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실 필요 있어요. highly가 뭔 뜻이냐면 얘는 상당히 란 뜻이에요. 상당히. 전혀 다르죠. 높은 높게와 완전 다른 의미가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질문이 생기죠. 어떤 질문? 얘만 그렇습니까? 오로지 얘만? 아니지. 이게 몇 가지가 있어. 그래서 얘네들은 따로 암기해야 돼. 어떤 거? 부사가 돼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애들이 있다는 거야. 걔네들을 따로 정리해보죠. lately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late란 단어는 늦은 이란 뜻도 있고요, 늦게 라는 뜻도 있어요. 오케이? 둘 다입니다. 그럼 lately가 되면 희수 무슨 뜻? 그렇지. 최근에가 됩니다. 희수 잘하네. 하나 더. 이건 무슨 뜻이야? nearly. 그렇지. 거의. badly. 그렇지. 심하게. 오, 이거 잘하는데? 심하게. 이렇게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요? shortly. 그건 short. short 자체가 짧게 있거든요. 오케이. 이 shortly라는 단어가 이 shortly라는 단어를 너희가 어디서 봤을 거냐면
인천공항 가면은 그 셔틀 트레인 왔다 갔다 하잖아. 비행기 타러 이렇게 가야 되니까 탑승동까지 갈 때 거기 셔틀 트레인 왔다 갔다 할 때 그 위에 이렇게 글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열차가 곧 도착합니다. The train will arrive shortly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곧이란 뜻이에요. 곧 이렇게 됐죠? 그리고 색깔을 조금만 바꿀게. 얘는 꼭 기억해야 돼. hardly라는 단어가 있죠. hardly. 자, hardly. 그렇지. 이 hardly라고 하는 단어는 거의 뭐뭐하지 않다.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얘는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왜 특별히 잘 기억해라 라고 강조를 드리냐면 이런 애를 뭐라고 하냐면 전혀 부정어처럼 생기진 않았지만 부정어인 거 아니야. 얘는 준부정어라고요. 부정어랑 비슷한 애, 준부정어. 근데 얘네들이 들어갔을 때 해석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 오케이? 하들리가 들어갔을 때 반대말이 돼버리는 거니까 독해를 할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요 하들리랑 비슷한 이런 애들 뭐라고 하냐면 준부정어 라고 하는데 우리 꼬리를 물어서 이 준부정어 몇 가지만 좀 적어보도록 하죠. 거의 뭐뭐하지 않다. 또 뭐 있죠? 거의 뭐뭐하지 않다. 하들리? 거의 뭐뭐하지 않다? 너 이 게임 남학생들 게임할 때 잘 나오지 않는 아이템 무슨 템? 레어템. 그렇지. 그래서 rarely. 거의 뭐뭐하지 않다. 거의 나오지 않는 아이템 뭐 이런 걸 생각하면 돼. 또 우리 맨발 뭐라고 합니까? 맨발. barefoot 하고 barefoot. 그래서 barely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것도 있어요. little이란 단어도 있습니다. little. 또 뭐도 있냐면 그런 거 있잖아. 이제 그 결핍, 부족, scarcity라고 합니다. 그래서 scarcely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또 하나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seldom이라고 하는 단어도 거의 뭐뭐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네들을 이 준부정어를 따로 특별히 말씀드린 이유는 얘네들은 뭐랑 관련되냐면 나중에 도치라는 부분이랑 관련되는 겁니다. 우리 도치라는 거 있을 때 부정어가 문장 서두에 나가면 도치가 된다고 했거든. 그때 여기 나오는 준부정어들도 부정어니까 얘네들이 문장 서두에 나갔을 때는 도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요 나온 김에 쭉 꼬리를 물고 같이 암기해 주실 필요가 있다. 됐죠? 오케이?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제 그 통계를 내봤을 때는 하일리가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하일리. 왜냐하면 쭉 해석을 하다가 하일리가 나왔을 때 의미가 전혀 달라지고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으로 종종 나왔었으니까 요거 꼭 기억해 주시라. 요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부사라고 하는 거. 그럼 생김새만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두 번째. 이렇게 생겨먹은 애들이, 이렇게 생겨먹은 부사라는 애들이 어디에 사용되냐? 그래서 부사의 위치. 두 번째로는 부사의 위치를 봐야 됩니다. 부사라고 하는 거 어디 나오니? 이거죠. 아니 근데 부사는 여기저기 다 나온다? 이거죠. 왜냐하면 뭐 얘가 동사를 수식하기도 하고 형용사를 수식하기도 하고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여기저기 다 나올 수 있거든요. 심지어는 부사가 어디에도 나오냐면 이런 거다. to 동사 원형. 우리 이거 투부정사라고 부르잖아. to 동사 원형인데 어쨌건 얘 동사잖아. 이 동사에 대한 설명할 수 있잖아. 누가? 부사가.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부사가 들어가기도 해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런 거를 분리부정사 이렇게 불러요. 부정사가 쪼개져 있네? 분리되어 있네? 분리부정사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오케이? 뭐 적지 않고 필기하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도 쓰요? 신기하다. 이 정도 느낌은 가져주세요. 왜냐하면 얘를 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지문으로 사용된 적이 있어요. 고2 모의고사에 분리부정사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한 지문들이 나온 적도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도 그냥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다. 됐죠? 어쨌거나 부사는 여기저기 다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식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여기저기에 다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여기저기 나올 수 있는 부사이다 보니까 오히려 위치가 딱 고정되어 있는 특이한 녀석들도 있다는 거죠. 이 부사는 반드시 여기에만 나와야 돼 라고 정해져 있는 부사가 있어요. 뭐가 있죠? 그래서 그렇지. 위치가 딱 정해져 있는 부사. 그게 바로 빈도부사입니다. 빈도부사라고 하는 것은 위치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빈도부사, 꽤 중요해 보이는데 그냥 하얀색으로 쓰셨네요? 고등학교 때는 물어보지 않거든요.
중학교용으로 뭐 문제 출제가 되긴 하는데 중학생들 수업이었으면 요 노란색으로 썼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우리 고등부에서는 이거 물어보진 않으니까 빈도부사라는 게 있긴 해. 많이 했잖아, 그지? 빈도부사 위치가 어디예요? 비동사, 조동사, 비동사와 조동사 뒤, 비동사, 조동사 뒤, 그리고 일반 동사 앞, 비동사,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 이게 빈도부사의 위치입니다. 괜찮죠? 이 정도. 그런데 위치라는 부분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게 없는 겁니까? 아니지. 두 번째, 위치가 딱 정해지는 부사가 있어요. 얘는 시험에 대한 빈도가 높습니다. 얘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얘는 시험에 자주 나온다. 자주. 꽤 자주 나온다. 뭐냐? 바로 이어동사입니다. 이어동사라는 게 있어요. 이어동사라고 하니까 어떤 애들이 두 개를 이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어가 아니고요. 이어. 두 개의 단어.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동사가 있어요. 그걸 이어동사라고 부르는데 이어동사는 종류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동사, 자동사와 전치사. 이런 조합이 있어요. 자동사와 전치사 조합. 그러면 너무 자연스럽게도 자동사와 전치사 조합이 되면 목적어는 어디에 나와야 돼? 자동사 뒤에 나올 리가 없잖아. 자동사 목적어를 갖지 않는 거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전치사 뒤에 목적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look at me, look at me, look for something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게 look at, look for 한 덩어리가 되는 거잖아. look이 자동사니까 이렇게 사용되는 거야.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색깔 바꿨습니다. 두 번째는 타동사와 부사. 타동사와 부사의 조합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타동사와 부사 조합. 근데 생각해보면 얘 같은 경우는 목적어가 타동사니까 목적어가 나올 수 있는 위치가 이렇게 들어가도 괜찮고요. 아니면 타동사랑 부사를 붙여 쓰고 그 뒤에다가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거죠. 두 가지가 다 가능하더라. 그럼 뭐냐? 이런 거야.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가 뭡니까? 첫 번째, 명사가 들어가죠. 명사. 그래서 이 타동사에 대한 목적어가 명사로 나오면 요 명사는 요 안으로 들어가도 괜찮고요. 요 밖으로 나와도 괜찮습니다. 두 가지를 다 허용합니다. 괜찮아, 둘 다. 그런데 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까 명사 대신 쓰는 게 보다 대명사. 그치? 근데 목적어가 명사가 아니라 대명사의 형태를 갖게 됐을 때에는 대명사는 안으로만 들어가고요. 밖으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뭔 소리입니까? 이런 거야. 야, 거기 이거 좀 주워봐. 그 책 좀 주워봐. 그 책을 주워봐. 그 책을 주워주세요. Pick the book up. 오케이, 괜찮다. Pick the book up. The book 이란 명사 중간에 들어가도 괜찮죠?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Pick it up. Pick up the book. Pick up the book. 요것도 되는 거죠. 밖에 나와도 괜찮다. 근데 여기서 the book이 아니라 그것 좀 주워줘 라고 썼을 때 pick it up. 요거는 된다. 괜찮다. 헌데 모두 예상하겠지만 pick up it 이라는 형태는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대명사를 어디다 쓸 거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옛날에 벌써 한참 됐다. 그 옛날에 이제 그 TV에서 그 101명의 아이들 뛰어나와가지고 나 좀 뽑아줘 노래 불렀잖아. 그 뭐라고 했습니까? Pick me up이라고 했죠. Pick me up. 그때도 me가 안으로 들어갔잖아. Pick me up이었단 말이야. 그죠? 대명사니까 안으로 들어갔다. 이런 식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사용됩니다. 부사는 이거 지울게요. 부사는 이게 다다. 중학교 때 배웠던 문법으로 보자면 부사 막 되게 많을 거야. 뭐 already는 언제 쓰고 yes는 언제 쓰고 막 지지고 볶고 이런저런 이야기들 되게 많을 텐데 됐어요. 어차피 안 나옵니다. 그런 거. 너희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내가 자꾸만 그 안 나와. 뻥 같겠지만 진짜입니다. 중학교보다 고등학교 때 배우는 문법의 스펙트럼이 더 좁아요. 중학교 때 더 넓게 배우거든요. 더 많은 것들을 배우는데 고등학교 때는 딱 나오는 거, 필요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고 문장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부사, 형용사랑 부사는 여기까지만 공부를 해두시면 된다. 됐을까요? 괜찮죠? 자,
우리 교재를 잠깐만 볼까요? 교재 잠깐만 보시면 자 거기 138페이지 봐봐. 138페이지 보니까 거기 잠깐만 한정적 용법으로만 사용되는 형용사 이렇게 써있잖아요. 한정적 용법으로만 사용되는 형용사. 여기 뭐 우든, 라이브 뭐 이런 거 있는데요. 됐어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두 번째, 서술적 용법으로만 사용되는 형용사 별표 치세요. 여긴 별표 치셔야 됩니다. 얘가 시험에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A로 시작하는 형용사 기억해 두셔야 돼요. 됐죠? 근데 여기 한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에서 뜻이 달라진 형용사 이런 거 있는데 뭐 그렇대요. 여기 뭐 그렇게 막 이렇게 해석할 때만 잘 사용하면 돼. 같은 부사지만 의미가 달리 있으니 별표 주세요. 별표 주세요. 얘는 중요합니다. 그렇죠? late, lately 이거 말하는 겁니다. 아까 요거 말하는 거야. 요거 중요하다. 자, 어디를 먼저 보시냐면 141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141페이지. 자, 141페이지 보니까 빈도부사의 위치. 빈도부사의 위치. 여기 나왔다, 이거. 비동사,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 두 번째, 부정의 의미를 가진 부사의 위치. 별표 치세요. 별표 치세요. rarely, hardly, scarcely. 밑줄 치시고요. 부정의 의미를 가진 부사. 거기다가 우리 가로치고 한마디로 적을까요? 준부정어. 요거. 준부정어. 아까 요거 말한 거야. 준부정어. 이거 있다라는 얘기야. 다음에 나이키 높이 길이. 그냥 이런 거 있다고요. 됐어요. 특정한 수. 막연한 수. 됐어요. 이런 거 있다고요. 됐죠? 넘어갈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144페이지를 보세요. 144페이지. 요거는 잠깐. 요거는 한 가지만 또 추가를 합시다. 요건 추가를 할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요거 있잖아요. 요쪽으로 잠깐 와볼게. 여기 보니까 기본적으로 형용사가 명사 수식할 때 어디서 수식합니까? 기본적인 수식은 차가운 물 어떻게 써요? 콜드, 워터 이렇게 쓰는 거잖아. 앞에서 수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수식하는데 한 가지만 추가할게. 무슨 thing, 무슨 body, 무슨 thing, 무슨 body가 되면 형용사는 뒤에서 수식합니다. 나 차가운 것 좀 줘. Give me something cold. Something cold. 이렇게 말해요. Something cold. 무슨 thing은 뒤에서 수식하는 겁니다. 잠깐만. 근데 있잖아 얘들아. 여기 잘 봐라. 내가 물결 표시해놨지. 무슨 thing은 뒤에서 수식하는 거야. 그냥 thing은 앞에서 수식합니다. 나한테 긍정적인 것을 말해줘. Tell me positive thing. 이렇게 쓰는 겁니다. 부정적인 것, 네거티브 thing 이렇게 쓰는 거야. 무슨 thing이 됐을 때만 뒤에서 수식하는 거야. 오케이? 됐어요? 그냥 thing 자체는 앞에서 수식하는 거고요. 알겠죠?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고요. 됐죠? 다음에 여기 거기 1번 보니까 형용사 부사 enough? 이건 뭔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여기 잠깐만 봐봐. 여기 잠깐만. 144페이지에 필기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야기는 여기 잠깐만 봐봐. 여기 이제 여기다 쓸게. enough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enough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거는 서술형이 있는 또는 매우 문제를 자잘하고 치사하게 되는 학교들에서는 요거 물어보기도 합니다. 오케이? 특정 학교를 지칭하진 않을게요. 그런 학교가 있어요. 이런 거 내는 학교가. enough에 관련해서는 너희가 뭘 알아야 되냐? enough는 품사가 2개인 거예요. enough 자체가 품사가 2개야. 어떻게 2개냐면 enough는 형용사로 사용할 수도 있고 enough는 부사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가지가 다 가능해요. 형용사 부사 다 돼. 다 돼. 다 가능하니까 잠깐만. enough가 형용사로 사용됐대. 그럼 누구를 수식하는 거야? 명사를 수식하는 거지. 근데 기본적으로 형용사는 명사를 어디서 수식한다고? 앞에서 수식한다고. 그럼 어순이 어떻게 되겠어? enough 나오고 명사 나오고 투부정사 나오고 이렇게 사용되는 거야. 근데 enough가 부사가 된다라는 얘기는 누구를 수식하는 거야?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는 거 아니야? 부사니까. 그러면 여기에 형용사가 먼저 나오고 enough가 뒤로 들어가는 거야. 형용사 enough to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어순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enough란 단어 자체가 품사가 2개다 보니까. 됐어요? 이런 애들도 있다.
자, 그러면 마지막 3번에 어이구 여기다가 크다랗게 별표 하나만 쳐주세요. 144페이지 3번에다가 크다란 별표 하나만 꼭 쳐주세요. 동사, 목적어, 부사. 뭐 말하는 거야? 이어동사. 요거 말하는 겁니다. 요거. 알겠죠? 요거 꽤 중요하다.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되셨죠? 그렇게 하시고 어디 보시냐? 146페이지 보세요. 146페이지. 여기 이제 뭐 수량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에브리 기수 복수명사, 에브리 서수 단수명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됐어요. 이런 표현들도 있구나. 시험에 자주 나오거나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매니 복수명사, 머치 단수명사 너무 당연하죠. 요건 이거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수량형용사 요거 말하는 겁니다. 매니 뒤에 복수, 머치 뒤에 단수형. 왜냐하면 머치 자체는 셀 수 없을 때 쓰는 거기 때문에 복수형이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 너무 당연하게도. 그래서 단수명사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오케이? 그 얘기 하는 거야. 밑에 보니까 few 복수명사, little 단수명사 요거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셀 수 있기 때문에 복수형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little이라고 하는 것은 애시당초에 셀 수 없는 명사들이 붙는 거기 때문에 복수형 자체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잠깐만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친구들이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어떤 질문하냐면 근데 어떤 명사가 가산명사인지 불가산명사인지를 알아야지 뭐 매니를 쓸지 머치를 쓸지를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잘 생각해봐. 어떤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인지 셀 수 없는 명사인지를 내가 다 알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죠. 현승 질문. 빵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있죠. 브레드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없거든요. 현승 다시. 돈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있죠. 머니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센다고요. 다시. 불, 파이어, 불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불 셀 수 있어요? 없잖아. fire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있습니다. 놀랍죠? fire가 가사명사예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어떤 특정한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인지 셀 수 없는 명사인지는 언어마다 문화마다 다 달라요. 이거를 덤벼들어가지고 내가 모든 명사를 정복해 주리라. 이 쓸데없이 타지 마. 안 해도 돼.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런 거. 그런 거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는 가끔 외우는 거지. 안 해도 돼.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아 그냥 보고 S가 붙어 있어? 셀 수 있나 보지. 그래서 복수인가 보지. 어떤 명사가 나왔는데 S가 안 붙었어? 셀 수 없나 보지. 그럼 불가산인가 보지. 그냥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복수형이면 S 붙었겠지. 셀 수 없으면 S 안 붙었겠지. 그냥 이 정도로 판단하시면 돼요. 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명사를 보고 덤비지 마시고 그냥 S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그 정도를 보고 아 얘는 셀 수 있구나, 셀 수 없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되셨죠? 자 넘어갈게요. 이런 거 안 적어도 돼. 안 적어도 돼. 이런 거 그냥 나중에 그냥 알게 될 거야. 보게 될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형용사, 부사에 대한 이야기는 다 한 거야. 엄청나게 많이 했죠. 자, 어디 볼 거냐면 151페이지 보세요. 151페이지. 자, 시간이 좀 짧긴 한데 6문제 지금 풀어보세요. 저랑 같이 풀이할게요. 6문제 답 써보세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1번 보니까 정답은 너무 쉽다. 4번이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thing이 되는 거니까 뒤에서 시작하는 거다. Something dark 이렇게 들어갔어야 된다. 4번이 되겠고요. 2번 보니까 얘는 뭐야? 여기 이제 mature이란 단어에 밑줄치시고 형용사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mature가 형용사다 보니까 요거 말하는 거죠. 이제 enough가 이제 부사로 사용되는 거라서 mature enough라는 형태로 써주셔야지 맞는 거다. 정답은 3번이고요. 3번 같은 경우랑 3번이랑 4번 두 개 묶어주세요. 3번, 4번 두 개 묶으시면 되는데 아까 에이 됐어 이런 거 잘 안 나와 하고 쭉쭉쭉 넘어갔던 부분인데 왜 넘어갔냐면 이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 보면서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5 millions가 아니라 million이라고 써야 됩니다. 왜냐면 뒤에 million construction project 뒤에 더 수식해준 명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식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복수형을 만들지 않습니다. million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4번도 정답이 2번인데 thousand가 아니라 thousands s를 붙여야 됩니다. 수천의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다시 한번 보시면 뭐 막연한 숫자, 정확한 숫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수천 되는 거니까 1000개가 여러 개다. thousands 이 정도 쓰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로 출제될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냥 thousands, hundreds 하면 수백의, 수천의 이런 의미가 되는 거구나 해석할 때만 잘 써먹으시면 된다. 별거 없어요. 넘어가세요.
5번 문제를 볼 건데 5번은 별표 하나만 칠까요? 정답 몇 번이야? 3번이야. 아까 예시를 들었던 거 그대로 나왔죠. pick it up 그대로 나왔잖아. pick up it이 아니라 pick it up 이란 형태를 써주셨어야지 맞는 거다. 정답 3번이고요. 6번 보니까 6번 같은 경우도 요것도 이제 아까 말했던 요거 은근히 요거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치? high 은근히 나온다고 했어. pile it highly 그것을 상당히 쌓았습니다. 그것을 높게 쌓았습니다. 높게. 그럼 뭘 썼어야 돼? highly가 아니라 high라는 단어를 썼어야지 맞는 거다. 정답은 3번 되겠죠. 됐니? 오케이? 자, 이제 한번 봐봐. 자, 한번 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것은 이런 거야. 형용사에 대해서, 부사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거듭 다시 말씀드리지만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요게 가장 높아요. 오히려. 여기 막 써 있는 것보다 가장 높은 건 얘예요. 형용사를 쓸 거니 부사를 쓸 거니 이렇게.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아니 요즘 문법 문제는 두 개 중에 선택해라의 문제가 아니라 밑줄 쳐놓고 나서 틀린 거 골라봐. 뭐 이렇게 문제 내던데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형용사에 밑줄 쳐져 있잖아. 너희들한테 뭘 물어보겠어? 이거 형용사 자리게 부사 자리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부사에 밑줄 쳐져 있잖아. 이게 형용사 자리야 부사 자리야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문제를 접근하실 때 형용사를 보거나 부사를 봐서 이렇게 선택형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형용사 쓸 거니 부사 쓸 거니라고 명시적으로 물어보지 않더라도 형용사나 부사를 보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이 자리가 형용사 자리인가? 부사 자리인가? 명사를 수식하나? 동사를 수식하나? 그걸 먼저 떠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빈도가 제일 높습니다. 요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 알겠죠? 그리고 형용사 자체에 대한 거, 부사 자체에 대한 거 이거 쭈루루 이야기했죠. 됐죠? 끝입니까? 잠깐. 근데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여기 좀 비어 있잖아. 그지? 다 큰 그림이 있단다. 형용사 부사 이렇게 했는데 이 형용사 부사를 가지고 어떤 얘기를 또 할 수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수식어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얘를 가지고 형용사나 부사를 활용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비교입니다. 비교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비교. 앞으로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시면 돼요. 그 뒤에 바로 비교의 이해가 있습니다. 10장이에요. 10장으로 가보시면 비교의 이해가 있어요. 그쪽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오케이? 그런데 약간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아니 내가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형용사 그리고 부사에 대한 이야기까지는 알겠다. 거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여기서 갑자기 비교 쪽으로 넘어가는 건 너무 급발진 아니냐. 나 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쪽으로 오세요. 봐봐.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 비교라는 게 있어요. 비교. 영어에서 비교는 comparison이라고 불러요. 거듭 말하지만 이거 안 써도 된다잉. 그죠? 잘나 보이잖아요? 아니, 비교라는 게 있는데 질문. 비교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비교라는 걸 할 거야. 그냥 영어가 아니라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비교라는 걸 할 거야. 뭐가 있어야 돼요? 가장 먼저 내가 있어야죠. 비교하는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비교하는 주체가 먼저 있어야 되죠. 그럼 나 혼자 비교할 거야? 아니죠. 누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있고요. 그 맞은편에 비교하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비교한 주체도 있어야 되고요. 비교한 대상도 있어야 돼요. 괜찮죠? 여기까지? 그런데 비교하는 주체와 비교한 대상만 있다고 해서 비교를 할 수 있는가? 아니죠. 뭘 비교할 건데? 누구 대가리가 더 크냐? 이런 거 비교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누가 달리기가 더 빠르냐? 이거 비교해야 될 거 아니야. 잠깐 잘 생각해봐. 비교하는 주체의 특성과 비교하는 대상의 특성을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주체, 주어니까 명사겠죠? 대상도 명사겠죠? 명사의 특성과 명사의 특성을 가지고 비교하는 거라고요. 그 명사의 특성, 여태까지 이야기했어요. 명사의 특성, 누굴 가지고 이야기한다? 바로 형용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비교를 하기 위해선 형용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야. 너무 당연하게도. 괜찮니? 또 하나. 비교한 주체가 막 달리기를 해요. 비교한 대상도 막 달리기를 해요. 비교한 주체와 대상의 행동의 정도. 달리기 안에 행동의 정도에 대한 비교도 가능하죠. 행동? 행동은 동사, 동사 수식, 부사.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중학교 때 비교라는 것을 중학교 2학년 때 배워요. 중2 때 그는 나만큼 키가 커요. 막 이런 거 하면서 he is as tall as I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에 대한 개념 설명을 잘 하지 않고 as 사이에 원급을 넣는 거야. 막 이런 거만 한다고요. 개념 설명을 하지 않아요. 너무 어려서. 중학교 때 너무 어려서 그 설명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실히 잡아 놓으셔야 돼요. 비교라는 것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상 가장 중요한 건 비교하는 주체와 비교하는 대상, 그리고 형용사 또는 부사가 필요하다가 반드시 중요한 겁니다. 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 하거든요. 형용사랑 부사가 반드시 있어야 해. 잠깐만. 그럼 너희한테 질문하는 것이 뭐겠니? 너희한테 뭐 물어볼 것 같아? 그래서 너희한테 하는 질문이 이건 거야. 야, as랑 as 사이에다가 형용사를 쓸 거니 부사를 쓸 거니를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이런 문제 본 적 있어요 혹시? 요거 가끔 나옵니다. as랑 as, 원급 비교 있잖아. as랑 as 사이에 형용사 쓸 거니 부사 쓸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그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근거는 이것 때문인 거야. 이해됐어요? 다시. 개념상 비교라는 것을 할 때 개념상 가장 중요한 것은 비교하는 주체와 비교한 대상, 그리고 형용사 또는 부사를 가지고 만드는 거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걸 먼저 잡아놓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좀만 더 가볼게. 이렇게 하는 비교가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원급 비교라는 것이 있고요. 원급 비교. 뭐 원급 비교라고 하기도 하고 동등 비교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거는 표현상 조금씩 차이가 나고요. 두 번째로는 비교급 비교. 비교급 비교라는 게 있어요. 세 번째로는 최상급.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원급과 비교급과 최상급.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예비고일인데 그냥 고등부 올라가는데 비교급을 만드는 방법, 뭐 ER 붙여라, E로 끝난 이 R만 붙여라, Y를 I로 바꾸고 이런 얘기는 좀 뺍시다. 그런 거는 뭐 알잖아, 그지? 다만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거 아시죠?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것도 다 모르는 표정이지 왜? 불안하게. 아무튼 그 정도는 뺄게요, 그지? ER 붙이거나 EST 붙이거나 그 정도는 뺄게요. 자, 그럼 해봅시다. 오늘 좀밖에 안 남아가지고 시간도 좀밖에 안 남고 칠판도 좀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조금만 할게요. 조금만. 다 하지 못할 것 같고요. 요거는 일요일에, 이번 주 일요일에는 이제 독해도 할 게 참 많긴 하지만 요거 마무리 먼저 할게요.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에는 문법책을 좀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일요일 날 독해만 하지 않고 요것도 하고 나서 진행을 할 테니까 알겠죠? 챙겨오세요. 첫 번째, 뭐니 해도 뭐부터? 순서대로 원급 비교. 원급 비교 먼저 합시다. 원급 비교는 뭐 동등 비교라고 하기도 해요. 원급 비교 또는 동등 비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뭐 하자는 겁니까? 첫 번째, 원급 비교에서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기가 되게 중요하잖아.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제일 중요한 거야. 원급 비교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한다면 as 이렇게 as 중요한 건 이거야. as랑 as 사이에다가 형용사를 쓸 수도 있고 부사를 쓸 수도 있는 거야. 2가지가 다 가능한 거야. 형용사 부사. 질문합시다. 질문. 현재 질문. 앞에 나오는 as랑 뒤에 나오는 as랑 같은 애일까요? 다른 애일까요? 그죠? 분위기상 다른 애겠죠? 그죠? 얘는 품사 뭘까요? 잘 생각해봐. 얘는 품사가 뭐예요? 얘 뒤에 뭐 나옵니까?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죠. 형용사 부사랑 결합하죠. 앞에 나오는 as는 품사가 뭐야? 그렇지. 앞에 나오는 as는 부사입니다. 오케이? 앞에 나오는 as는 부사예요. 현재 질문 다시 할게요. 요 as는 품사가 뭘까요? 그렇지. 얘 접속사예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요 as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다시 해볼게. 그는 나만큼 키가 큽니다. 그는 나만큼 키가 큽니다. 영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문이지만 하얀색으로 쓸게요. 꽤 중요한 예문입니다. 그는 나만큼 키가 큽니다. He is as tall as 한 다음에 I를 써야 됩니까? me를 써야 됩니까?
어디선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미라고 썼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맞아요. 미를 써도 돼요. 근데 미를 쓰는 건 구어체에서 미를 허용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I가 맞아요. 원칙적으로는 I가 맞습니다. 이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잘. 왜 I를 쓰는지 as가 접속사라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잘 봐봐. 이 문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려드릴게요. 중학교 때 이걸 안 배워. 중학교 때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거든.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이 문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첫 번째, he is tall. 그 사람은 키가 큽니다. 좋겠다. 두 번째요. 두 번째는 나도 키가 큽니다. 어땠어요? 나도 키가 크다. I am tall. 이렇게. He's tall. I am tall. 이렇게요. 됐어요? 그런데 요게 따로따로 있었던 문장인데 이거를 합치자. 비교할 거니까 합치자. 잠깐만. 합치자라고 하는 순간 여기에 동사가 있고요. 여기에 동사가 있어요. 두 개의 문장을 합치고자 하는 거니까 동사가 있으니 두 개를 합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접속사가 필요해요. 이렇게 접속사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접속사가 있음과 동시에 어차피 합칠 건데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을 보니까 A라는 문장에서의 be tall과 B라는 문장에서의 be tall이 똑같더라. 영어는 뭘 싫어한다? 했던 말 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서 얘를 지우는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녀석을 뒤에다가 갖다 쓰는 거죠. 잠깐 스탑. 이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이 뭐랑 동일해요? 다시 두 개의 문장을 합치려고 하다 보니까 접속사가 필요하고요. 공통되는 부분을 없앴어요. 이게 뭐랑 똑같습니까? 그렇지. 이 과정이 관계대명사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동일하죠. 똑같아요. 관계대명사랑. 맞아. 관계대명사에서는 접속사와 사라진 녀석이 명사라서 접속사 플러스 명사가 관계대명사였고요. 공통되는 부분이 부사라서 접속사 플러스 부사가 되면 관계부사가 되는 거였어요. 어쨌거나 여기서 뭐? 공통되는 부분이 사라지죠. 그래서 요 as는 뭐다? 일종의 접속사입니다. 진짜 이름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얘의 진짜 이름은 뭐 이름 같은 거 기억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접속사구나 여기만 기억하면 돼. 얘 실제 이름은 관계대명사랑 비슷한 애다. 그래서 유사 관계대명사. 얘의 원래 이름이 유사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랑 비슷한 애야 라는 뜻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I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 맞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잠깐만. 이 과정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곰곰이 생각해 보잖아.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시험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가?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는 거야. He is as tall as 한 다음에 야, 너 여기다가 am이라고 쓸 거야? do라고 쓸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비동사를 쓸 거니? 조동사를 쓸 거니? 이거 우리 한번 배운 적 있었죠? 이렇게 보기가 나오면 문제 어떻게 풀려고 그랬어? 문제 풀이 방법은 야, 너 누구 대신 쓴 거야? 비동사를 대신하고 있니? 비동사. 일반 동사를 대신하고 있니? 조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비동사랑 일반 동사를 봤을 때 문법적인 역할을 혼자서 하냐 못하냐 이렇게 구분했던 거니까. 그럼 딱 이 만들어진 과정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답은 당연히 뭐가 됩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요 예문 너무 쉬운데? 하나만 더 해볼게.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한번 내볼게요. 문제를 좀 바꿔볼게. She painted pictures. She painted pictures as diligently 밑에 아유 좀 있다. as 한 다음에 여기에 I was did 이렇게 나오면 문제 어떻게 풀 겁니까? 미안해 좀 이렇게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as랑 as 사이에다가 형용사를 쓸 거니 부사를 쓸 거니 첫 번째. 두 번째는 as 뒤에다가 비동사를 쓸 거니 조동사를 쓸 거니 두 문제가 다 해결이 가능하겠죠. 첫 번째 방금 거 얘 어떻게 푼다고요?
너 누구 대신하는 거야? 이렇게요. 누구 대신하는 거야? 그러면 요거 하나 말해줄게 얘들아. 비교를 할 때는 비교하는 주체와 비교하는 대상이 같아야 돼요. 같은 것끼리 비교하는 거지. 그럼 같은 것끼리라는 얘기는 그녀가 그림을 그리고 나도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그럼 얘는 누굴 대신하는 겁니까? painted라고 하는 일반 동사를 대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 뭐가 돼야 됩니까? 당연히 did라는 형태가 정답이 되어야 하는 거죠. 괜찮죠?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풉니까? as랑 as 사이에다가 형용사를 쓸 건지 부사를 쓸 건지 그 문제 어떻게 푸나요? 아까 현지가 이미 말했어요. 요 앞에 있는 as는 품사가 뭐라고요? 부사라고요. 부사는 문법적인 역할이 크지 않습니다. 부사는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거니까 어떻게 풀면 돼요? 요 as를 지우세요. 이 as를 지워버려. 이렇게 지우고 나면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아까 거랑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부지런한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림을 그리는 행위가 부지런한 거야? 아니, 그 행위가 부지런한 거죠. 동사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니까 뭘 써야 됩니까? diligently가 정답이 된다는 거죠. 요렇게. 됐어요? 오케이? 요렇게. 첫 번째 거는 좀 쉬우니까 두 번째 예문 정도 잘 기억해 두시면 관련되는 문제들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앞에 나오는 as는 뭐다? 얘는 부사입니다. 얘는 부사가 되는 거고요. 뒤에 나오는 as는 뭐다? 뒤에 나오는 as는 일종의 접속사다. 뭐 이름이 원래 뭐냐? 에이, 됐어. 그냥 접속사구나 이런 정도 느낌만 가지셔도 돼요. 괜찮죠? 여기까지. 됐어요?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원급 비교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얘는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비슷해. 앞에 거나 뒤에 거나 똑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근데 가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뒤에 것만큼이나 그렇지 않아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 즉 not이 들어갈 수 있어요. not이 들어가는 순간에 as 여기에서 요 뒤에 나오는 as는 함부로 바꾸시면 안 돼요. 얘는 접속사니까 함부로 바꾸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요 앞에 있는 as는 어차피 부사잖아. 그러니까 not 부정어가 있는 상황에서는 요 앞에 나오는 as를 so라는 형태로 바꿔 쓸 수도 있다. 바꿔야만 해가 아니라 바꿔 쓸 수도 있다. 이런 경우도 있다.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다음 세 번째. 3번. 세 번째.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니? as 비교를 한 거야. 동등하게 비교했는데 그 비교의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능력인 거지. 이해돼요? 나는 달리기를 했어. 누구보다가 아니라 내가 달리기를 했어. 나의 유일한 경쟁 상대는 나 자신. 미안해요. 이런 거 있잖아. 그치? 나 자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그럼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as 비교의 대상이 나 자신인 거야. 주어라고 쓸게요. 주어 can 이렇게. 그러면 얘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as can. 잠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주어 can 있잖아. 이 주어 can을 한 단어로 바꿀 수 있죠. 가능한 한 이렇게. 그 얘를 뭐로 바꿉니까? possible.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표현이 as soon as possibl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능한 한 빨리.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가 원급 비교입니다. 사실 원급 비교라고 하는 것에서 뭐 2번, 3번은 뭐 그냥 그런 것도 있구나 정도까지 이야기고요.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 부분을 내가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학교 때 사실은 이제 너무 그냥 쓱쓱쓱 넘어가고 온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아마 처음 들었을 거야. 예상컨대. 근데 이 과정을 좀 기억해 달라. 왜 이걸 잘 알아야 되냐면 사실은 이제 원급과 비교급과 최상급 중에서 내용이 가장 많은 거는 비교급이 제일 많아요. 시험에 대한 빈도도 가장 높고 문제 출제가 되는 것들도 가장 어렵고 해서 얘가 제일 많거든요. 요 정도는 고등부 때 되게 자주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요거 되게 자주 나오니까 잘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비교급 비교의 근간이 되는 것은 원급 비교예요. 요 기본 논리를 그대로 가져다가 쓰는 것이 비교급 비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원급 비교까지만 이야기를 할 건데 일요일 날 비교급 비교랑 최상급 비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요거 빠르게 마무리하고 그날 또 우리가 독해 해야 될 것들 마무리하고 이렇게 가는 걸로 합시다. 되셨죠? 오케이? 자, 해봅시다.
좀 많죠. 좀 많은데 과제는 일단 형용사 부사까지만. 그러니까 비교에 대한 이해는 이제 우리가 일요일날 마무리하고 나서 과제를 또 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형용사 부사의 이해 부분을 전부 다 풀어오시고, 오늘 그 마무리하고 나면 조교님께서 그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 준동사 세 파트에 대한 마킹지를 드릴 거거든요. 마킹지는 반드시 일요일까지 제출을 해주시고, 질문이 너무 적어요. 가방 나중에 싸도 돼. 자, 그래서 무슨 어디 가? 자, 봐봐. 그래서 그 채점한 거, 마킹지 채점한 거 드리잖아요. 근데 그거 너무 질문이 없어. 그러니까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나 이거 틀렸는데 다시 봤는데 모르겠어. 그냥 틀린 걸 다시 봐야 돼요. 원칙대로 하자면 우리가 수업 시간 안에서 막 틀린 것도 다시 보고 막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사실 욕심이 좀 나서, 왜냐하면 이제 겨울방학 동안에 문법을 한 바퀴는 다 통째로 다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진도 조금 빠르게 나가기도 하고 문제 풀이를 많이 못하기도 하고 이런데, 겨울방학 동안 내내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한 2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겨울방학 동안에 한 거를 실제로 너희가 진짜로 헛된 시간이 아니라 진짜 내 거로 만들고 싶으면 복습하셔야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다시 꼭 보셔야 돼. 그러니까 고등부 올라가서는 이렇게 칠판 한가득 내용 정리하면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그때는 그냥 자, 이렇게 나왔어. 문제 어떻게 풀 거야? 이렇게 풀 거야. 개념 설명을 잘 못해요. 물론 짧게라도 이야기는 하겠죠. 근데 되게 빠르게 진도 나가기 바쁘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복습을 해 주시고, 틀린 문제 다시 보시고, 카톡 다 있잖아. 그죠? 번호 다 알잖아요. 그래서 카톡으로 혹시 새로운 친구들 모를 수 있으니까,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어디다 써야 되니? 여기다 쓸게요. 제 번호가 3475-0519예요. 요거로 요거예요. 제 번호가 3475-0519. 요게 제 번호니까 혹시 예준이처럼 차단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렇지, 스팸 처리 죽으려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 내 전화번호 알려줬더니 어떤 애가 그 자기 핸드폰에 이름 저장했더라고. 받지마 이재영. 뒤진다 진짜. 아무튼 이렇게 보내놓으니까 요거로 질문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카톡으로 질문하시거나 그러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니까, 질문할 때도 막 복잡하게 쓰지 않아도 돼. 그냥 사진 띡 찍어서 보내도 돼. 그래도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이렇게 질문을 좀 많이 하시고, 모른 채로 넘어가진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건 뒤에 0519가 제 생일이에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단어는 좀 마무리하고 갑시다.